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가장 무서운 것이 돈이 없거나 몸이 아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창조하지 않는 순간 서서히 죽어간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자기 삶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해? 이제 즐거운 일은 끝났지. 남들 눈치 보이잖아. 그렇게 조용히 자신의 삶을 접어버립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했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사는 삶은 이미 절반은 죽은 삶이다. 노년이 공허해지는 이유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기 삶을 창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취미가 있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 글을 쓰고 싶은 사람, 악기를 배우는 사람, 산책하며 사진을 찍는 사람. 이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하루가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취미가 없는 사람은 시간이 많아질수록 하루가 더 길어집니다. 니체는 인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창조하는 예술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남을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도 사회적 체면도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가? 그 즐거움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취미입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고, 꽃을 키우는 것도 좋고, 글을 쓰는 것도 좋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예술작품처럼 만들어라. 노년은 인생이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삶을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누구의 기대도, 누구의 평가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은 오직 하나의 질문만 남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취미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니체가 말한 자기 삶을 창조하는 인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남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나의 즐거움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취미라는 것은 시간이 남는 사람이 심심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체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다. 그 말은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과정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늘 누군가의 기준 속에서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늘 해야 할 일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처음에는 자유를 느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가 너무 길다. 할 일이 없다. 괜히 마음이 허전하다. 그 이유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삶을 만들어가는 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삶에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이 말은 노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루를 기다리게 만드는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이 바로 취미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취미는 삶을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작은 엔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고 몸을 움직이게 하고 생각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기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자기 삶을 창조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취미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남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일이라도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그것이 좋은 취미입니다. 누군가는 작은 화분을 키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책을 읽고 마음에 남는 문장을 노트에 적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사진을 찍습니다. 누군가는 글을 쓰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도 뭔가 해보고 싶다. 이 마음이 생기는 순간 사람은 다시 젊어집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젊음이란 나이가 아니라 정신의 상태다. 몸은 천천히 늙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늙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몇 살이든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노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삶의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조용히 지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의 작품처럼 살아라. 그 말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자기 삶을
직접 만들어가라는 뜻입니다.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남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가슴이 조금이라도 설렜던 일이 언제였습니까? 최근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언가에 몰입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만약 그 기억이 멀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가장 좋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자기 삶을 다시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직도 인생은 즐겁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노년이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이 니체가 말한 자기 자신이 되는 삶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생기가 넘치고 왜 어떤 사람은 점점 삶이 무겁고 지루해질까요?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삶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과 삶을 버티며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하루를 기다립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까? 오늘은 어떤 사진을 찍을까? 오늘은 어떤 생각을 글로 남길까? 이 작은 기대가 하루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취미가 없는 사람은 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아침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점심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저녁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하루가 기다림의 연속이 되어버립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삶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조금이라도 즐기려는 마음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의미를 발견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돈을 버는 능력도 아니고 지위를 유지하는 능력도 아닙니다. 바로 삶을 즐기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장 쉽게 키워주는 것이 바로 취미입니다. 취미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조금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더 자기답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습니다. 누군가는 집 앞 공원을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누군가는 작은 노트에 하루의 생각을 적어봅니다. 이런 시간들은 남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평범한 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인생을 지탱해주는 시간입니다. 니체는 자기 삶을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다는 것은 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은 사실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삶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은 늦은 시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이 시기를 조용히 지나가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시기를 새로운 인생의 시작으로 만듭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생각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니체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삶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운명을 사랑할 수 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기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자기 삶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하루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조금 더 빛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즐겁게 살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 시간을 조금 더 사랑해 보십시오. 그 시간을 조금 더 즐겨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자신만의 취미를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잘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 자기 삶을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나이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니체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취미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당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노년에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미뤄둘 수 있었지만 노년에는 더 이상 핑계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시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이 들수록 더 선명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용한 저녁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정말 내 것이었을까? 가족을 위해 살았고, 책임을 위해 살았고, 남의 기대를 위해 살았습니다. 물론 그 삶도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정작 내가 없었다면 그 공허함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니체는 바로 그 지점을 건드렸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이 말은 멋있는 문장이 아니라 매우 무거운 명령입니다. 남의 시선으로 살지 말고,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자기 삶으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취미는 단순한 심심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는 일입니다. 오래 묻어두었던 나의 감각을 깨우는 일입니다. 한때 좋아했지만 먹고 사느라 잊고 살았던 것들. 그림, 글, 음악, 산책, 장원, 사진, 공예, 독서. 어쩌면 그 안에 당신이 오래전 놓쳐버린 진짜 자신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적에는 별 이유 없이도 무언가를 좋아했습니다. 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좋았기 때문에 했습니다.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몰입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누구보다 가난했을지 몰라도 누구보다 살아있었습니다. 니체는 그 생생함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서 노년은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잊고 지낸 자신을 다시 만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역할은 조금씩 줄어들지 몰라도 내가 나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삶은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부모로, 누구의 배우자로, 누구의 직원으로, 누구의 책임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기만의 기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니체가 말한 존엄입니다. 남들에게 박수받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삶, 남들이 보기 좋은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 살아있는 삶. 그래서 취미 하나를 가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일입니다. 그것은 하루의 분위기를 바꾸고 삶의 속도를 바꾸고 결국 인생의 표정을 바꿉니다. 취미가 생기면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어제와 오늘이 조금씩 달라지고 반복되던 하루 속에 작은 기대가 생깁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읽어볼까? 오늘은 무슨 문장을 적어볼까? 오늘은 어떤 꽃이 피었을까? 오늘은 어떤 사진을 남길까? 이 사소한 기대들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힘이 노년의 우울을 밀어내고 공허함을 덜어내고 삶을 다시 앞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행복을 큰돈이나 특별한 사건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버티게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해도 질리지 않는 작은 기쁨,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일, 그것이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니체는 고통 없는 삶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삶은 본래 힘들고 외롭고 예측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의 취미는 더 중요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하고 세상이 점점 낯설어질수록 내 안에서 나를 붙들어주는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책 한 권일 수도 있고 연필 한 자루일 수도 있고 매일 걷는 골목길일 수도 있고 작은 화분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을 조금 더 당신답게 만드는가? 그것이 당신의 하루 조금이라도 빛을 주는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니체는 인간이 가장 불행해지는 순간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가장 두려운 것은 주름이 아니라 기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이제 나는 아무것도 기대되지 않는다는 마음이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시작되면 사람은 천천히 삶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니 그 전에 무언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기쁨 하나를,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조용한 몰입 하나를, 남에게 인정받는 일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일을. 그것이 바로 노년을 지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힘이 삶의 마지막까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제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니체는 늦은 시작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모든 순간을 위대한 출발로 보았습니다. 오늘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매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나려는 마음입니다. 다시 설레려는 마음입니다. 다시 나를 만나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일지도 모릅니다. 노년은 사라져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제되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남아야 할 것은 후회가 아니라 나만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남의 삶을 오래 사셨다면 이제는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남의 기대를 오래 감당하셨다면 이제는 당신의 즐거움을 들보십시오. 그것이 니체가 말한 가장 용감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싸워 이긴 사람이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노년에도 조용히 빛이 납니다. 하지만 조용히 빛난다는 것은 결코 조용히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자기 삶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니체는 강한 인간을 소리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삶의 무게를 남 탓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을 강한 인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품격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하루를 대하는 표정, 아침을 여는 마음, 작은 일을 대하는 자세, 바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늙어도 쉽게 시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직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직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설레지 않을 때 급격히 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꼭 필요한 것은 대단한 자극이 아니라 작은 설렘입니다. 오늘 읽을 책 한 권, 오늘 물줄 화분 하나, 오늘 적어둘 문장 한 줄, 오늘 걸어볼 길 하나, 이 작은 설렘들이 메마른 마음에 천천히 물을 줍니다. 니체는 삶을 견디는 것보다 삶을 긍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저 버티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지나가게 만들지만 삶을 긍정하는 사람은 하루하루에 자기 숨결을 남깁니다. 그래서 같은 노년이어도 누군가는 남은 시간을 세며 살아가고 누군가는 남은 삶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인생의 끝에서 아주 크게 갈립니다. 하루를 견딘 사람은 세월이 빠르게 지나갔다고 느끼지만 하루를 살아낸 사람은 세월 속에도 분명한 자기 흔적을 남깁니다. 니체가 말한 자기 자신이 되는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남들이 정해준 길을 따라간 삶이 아니라 내 손으로 의미를 만든 삶, 남에게 설명하기 좋은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납득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깊습니다. 비록 박수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남의 평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 위에 세워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년에 가장 서러운 것은 늙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취미는 그 공허함을 조금씩 덜어줍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만족하게 만들고, 누가 기다리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내일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작아 보여도 아주 위대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깥에서만 의미를 얻는 존재가 아니라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니체가 끝까지 믿었던 인간의 힘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말 대신 이제야 비로소 나를 돌볼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야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볼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야 한 번쯤은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루를 채워볼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년은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라 삶의 진짜 본질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쓸데없는지, 누구를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비로소 분별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남아야 하는 것은 최면이 아니라 평안이고 비교가 아니라 만족이며 후회가 아니라 조용한 기쁨이어야 합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삶을 남에게 넘겨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하루를 자신의 감각으로 살고 자신의 기쁨을 스스로 발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조금 더 당신답게 사십시오. 조금 더 좋아하는 것에 가까이 가십시오. 조금 더 당신의 마음이 살아나는 쪽으로 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행복한 노후란 아무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나만의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삶이 니체가 말한 가장 단단하고도 아름다운 인간의 삶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이제는 남의 삶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을 위해 조금씩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좋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